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은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겁니다. 이 방역 당국은 다음 주엔 하루 900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 두기는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이 3단계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사실상의 셧다운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지 2주나 지났고 실제로 이동량도 꽤 줄었는데 왜 확진자는 늘어만 가는 걸까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 도심 거리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은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지만 날이 추워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하도 많고 이 동네가 이발소, 식당 이런 게 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환기나 그런 건 좀 잘 되나요? 되기는 뭘 돼요? 안 되니까.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 식당에선 36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11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5월 클럽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일대 술집에선 새로운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 5곳에서 최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문자 기록을 토대로 379명의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집단 감염도 늘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된 울산 남구의 요양병원에서는 7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당장 수도권은 자정부터 2.5단계로 격상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역학조사에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라며 총력전을 지시했습니다. 자, 코 속에 이렇게 면봉을 넣었던 진단 검사 방식도 훨씬 편리해집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젊은 층이 편리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 검사를 확대하고 15분이면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무증상 감염자를 찾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 102명, 지자체에 203명뿐인 역학조사관이 매일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추적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군, 경찰 인력 등이 투입되면 역학조사 정보 입력, 추적조사 지원, 검체 이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단검사 방법도 확대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외딴 지역 응급실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속항원 검사가 사용되고 타액 검사 방식도 새로 도입됩니다. 코 속 깊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까다로운 방식이 아닌 침만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검사 방법보다 정확성은 떨어져도 요양병원이나 단순 증상자들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어 검사량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고려대 약학대 김정기 교수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는 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주말에 신규 확진자가 6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사 건수가 한 10,000건 정도가 평일 대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양성률이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검사하지 않은 10,000건을 계산하면 네. 한 400명 정도가 추가돼야 되는 거고 600명 플러스 400명 하면 1,000명이 넘어가는 수치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각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빨리 3단계라도 올려야 된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동일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마스크를 그러니까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내 환경이 놓여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부분인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금 현 단계에서 포장으로만 진행되는데 네. 식당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환경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일상생활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앞으로 2주 또는 그 이상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강력하게 이 부분을 통제를 해야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효과가 발휘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실제로 영위를 하고 그리고 경제생활도 영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군과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역학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건 인력의 숫자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방역조치, 그러니까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초기에 비전문가들이 대거 투입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역학조사상의 혼동 그리고 네.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굉장히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투입 전에 적어도 최소한의 교육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군과 경찰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네. 또 이 영국은 내일부터 이제 백신을 접종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곧 수급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백신을 빨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이 부분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실제로 10년 정도 걸려서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을 채 1년도 안 돼서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안전성이나 아니면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